여러분 그 3교시에서는 이어서 그 테스트의 그 우리가 V 모델에서 단위 테스트와 그 다음에 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스 테스트,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단위 테스트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통합을 이제 그 한다는 건데 모듈이라든지 단위 모듈 아니면 컴포넌트를 그런 경우 그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뭐 빅뱅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는 걸 비점진적, 점진적이 아닌 그 이제 우리가 빅뱅 통합 테스트.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그 소프트웨어에 유리하지만 또 빨리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오류나 장애 어디가 발생했는지 좀 이제 그 파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혼합식 또는 뭐 샌드위치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향식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모듈이 하나씩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고 상향식은 밑에서 위로 하위 모듈부터 상위 모듈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에서 배웠었던 그 객체적 그 계층적 구조 있죠 클래스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니까 밑에 거 다 보이죠.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듈을 이제 탐색해 나갈 때 깊이를 먼저 하느냐 넓이를 먼저 하느냐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쭉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요거 하고 왼쪽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게 넓이 그러니까 세로로 먼저 하느냐 가로로 먼저 하느냐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각 모듈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다는 게 하향식이고요. 밑에 있는 모듈에서 위로 가는 게 상향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향식에서 중요한 용어가 이건 스터브라는 거고 여기는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스터브라는 게 뭐냐면 그 주요 제어 모듈의 종속 모듈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가 일단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밑에 것들을 스터브로 대체를 해놓고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스터브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터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브들을 하나씩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테스트하는 경우고 이게 스터브들이 모여서 통합될 때마다 또 통합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귀 테스트도 여기서 하향식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귀 테스트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미 테스트된 거를 서로 비교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하향식은 그 위에 상위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가면서 스터브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상향식에서는 그 하위에서 위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로 가면서 얘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 스터브는 필요가 없죠. 스터브는 내려올 때 이제 스터브라고 해야 그 어떤 모듈에서의 그 인수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행하면서 모은 걸 가지고 위에 걸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하향식은 스터브, 상향식은 클러스터. 그 다음에 상위 모듈에서는 데이터 입출력을 그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 드라이버를 같이 클러스터와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터브가 모듈로 대체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버가 모듈로 대체되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향식과 하향식을 같이 쓰는 게 이 샌드위치식이라고 해서, 그죠? 어느 모듈을 기반으로 요거는 이제 뭐 상향식, 요거는 이제 하향식,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혼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회귀 테스트를 좀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회귀 테스트를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기존과는 다른 부분이 있나 확인하는 거였죠. 회귀 테스트에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바뀌었을 때 효과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이 발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해서 수행하는 방법. 상향식 상향식이라는 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경우죠. 그죠? 스터브라고 하는 건 하향식에 대한 얘기예요. 스터브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그죠? 이거는 이제 4번이 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에 대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경우는 이 사기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 끝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향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만에 하는 빅뱅과 점진적으로 하는 게 상향식, 하향식, 혼합 세 가지가 있죠. 빅뱅은 비점진적 해당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을 만드는 절차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세스의 수행 과정,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하고 분석해서, 케이스 만들고, 시나리오 만들고, 수행을 해보고, 리포트 만들고, 결함이 있으면 추적하고 관리하고, 없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런 방법으로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 좀 밑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요게 다 끝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세서,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계획서는 요 단계에서 만드는 거, 케이스는 요 단계에서, 시나리오도 요 단계에서 만들어야 되고, 결과서는 요 단계에서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문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획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 케이스는 이제 얼마나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 그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을 이제 만들어놔야, 나중에도 다른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먼저 테스트 계획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테스트 계획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 구조 파악하고 인력, 비용, 그다음에 조건,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시작 조건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넣어줘야 되고, 종료 조건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및 디자인, 요 과정을 좀 책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과 원칙, 요구사항 분석, 해놓고, 도구나, 우선순위, 이런 것도 다 여기다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테스트할 사례, 예제를 쭉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케이스에 어떤 실제적으로 보면 변수 값이 될 수도 있고 기능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대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계값에 대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들고 검토하고 확인한 후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순서대로 하고 어떤 절차로 하느냐,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클릭하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실행 결과를 이제 측정하고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결과서를 만드는 게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한 한 이제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결함이 있는 경우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에러가 나왔으면 어떤 에러인지 전문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등록 대장에 그래야지 해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분석하고 이게 에러 맞아. 그 다음에 해결할 사람, 그 다음에 조치를 하고 다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완료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내가 고쳤는데 그걸 또 에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결함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절차대로 결함이나 에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류 발견은 사실 맨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류가 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문제가 이제 그 5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6개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해서 케이스를 만들고 실행을 해서 결과 분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분석 디자인, 테스트 케이스 설계, 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수행, 결과 리포팅, 결함, 추적 관리 요 6가지 단계를 반드시 순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문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제 요 테스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이렇게 6가지 절차를 좀 따르는 게 좋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로그인 과정을 이제 보는 거죠. 사용자 아이디가 어떤 순서로 로그인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있냐, 안 하면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제대로 내고 있나, 그렇죠? 환경은 어떻게 되고 제대로 출력되면 성공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의 전체적인 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결국은.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유연평가 우선순위 결정하고 요구사항을 만들고 구조 설계하고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케이스를 만들고 요처럼 그 다음에 그 확인하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거 수정하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여기다 해놨죠. 그렇죠? 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 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값으로 만들어진 명세서예요. 명세서.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 케이스죠. 그렇죠? 이걸 민들이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나 비용을 나중에 발생할 수 있게 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가장 이상적인 테스트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시스템 설계 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까지 이걸 계속 유지보수 타당성 확인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 어떻게 통하는지 순서대로
아까 만들어진 요 테스트 케이스 문서를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조건들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예상 결과가 나올지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단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 때 주의사항을 좀 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뭐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별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만들어야 돼요. 통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문서 가지고 좀 만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 물론 이제 번호가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요런 식별자 번호 같은 게 다 있어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드는 거 아까 앞에서 예상 결과 확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UML에서 다뤘던 use case,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접근할 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가를 테스트해야 되고, 그 개발된 모듈 또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요 5가지의 고려사항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오라클에서 처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항공기, 은행, 발전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명과 관련이 돼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금전적, 이게 발전소 같은 경우도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테스트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라클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게 보편적 명사 형태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단위 테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업무들이 미션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미션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사람의 인명, 금전,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기능적으로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이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오라클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어떤 예상되는 결과를 보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한된 검증 방법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이 테스트 오라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만족해주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한 한계점이고, 수학적 기법으로서의 검증 기능을 이제 여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오라클. 그래서 이제 요 4가지가 있어요. 참 오라클, 폴스 오라클은 없죠. 참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기대되는 결과값과 일치하느냐 라고 검증하는 방법이고,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고, 추정이라고 하는 건 요 샘플링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특정한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휴리스틱이라는 게 추정하는,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변경이 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전과 후 결과값을 비교해서 동일해야 되는지 동일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가 이제 오라클의 일관성, 컨시스턴트한 오라클이다. 그래서 요 4가지 오라클에 대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든지 간에 특히 요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에서도 요거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 여기 테스트 오라클이죠. 그렇죠? 테스트 하네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도 설명을 하고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가능한 한 그 요구사항 분석에서 하는 게 좋죠. 구현시 설계하는 게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결함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설계 산출물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걸 확인하는 명세서이고 미리 설계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때 하는 것보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하나로 하는 건 아니죠.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순서대로 테스트할 거를 절차를 기술하는 문서일 수도 있고 순서를 미리 정함으로써 항목을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죠.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확인해 나가게 되면 그 빠진 테스트 항목을 미리 체크를 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테스트 오라클은 여기서 4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거짓 오라클은 없어요. 참 오라클 안에 다 거짓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이제 그래서 테스트 오라클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그쵸?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있어서는 특히나 반드시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사 결과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소프트웨어 인증 또는 품질 검사 또 테스트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오라클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게 미션 크리티컬 업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비행기, 은행, 그 다음에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구동되는 경우는 반드시 아주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오라클 테스트를 거치게끔 의무적으로 그래야지만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들의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여러가지 종류하고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앞에 있는 V 모델 상에서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의 개념과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닛 테스트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인스 테스트까지에 수행되는 모든 그 절차나 방법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들이라든지 방법들, 그 다음에 특히 절차들,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정리를 좀 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통합 테스트 여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통합 테스트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스터브나 그다음에 클러스터 그다음에 드라이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라클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